안녕하십니까. 2029년 8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내놔야 됐죠.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는 바람에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교육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뭐 심사위원 채용을 강행하려고 특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이 사람한테 고득점을 줘라 하는 걸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뭐 문자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적발이 돼서 그래서 이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뭐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죠. 틀린 얘기죠. 왜 틀린 얘기냐?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했다. 그거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화합과 통합,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채용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방법이 불법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희연 교육감이 해명한 포인트는 채용에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이 법원에서 확정한 범죄 혐의는요,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을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살짝 비틀어서 자기가 한 거는 불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이 밝혀낸 건 아니다. 불법이다. 왜? 전교조 출신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복직하는 방법이 불법이었다. 그겁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요 사람 고득 좀 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그걸로 지금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호도하고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조희연이 이제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중도 퇴진했거나 뭐 그래서 보궐선거 치렀거나 뭐 또 어디 이번에 이랬거나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선 2006년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후로 첫 번째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른바 이제 보수 성향이라는 공정택 교육감이었습니다. 취임 1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을 잃었죠. 이게 출마하면서 자기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자산 신고가 누락됐다 이런 거거든요.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10배는 심각하죠. 자, 근데 이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이제 바로 진보 성향의 광노현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0년에. 이 사람도 역시 취임 14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왜? 단일화를 했거든요, 진보 성향. 근데 단일화의 경쟁자한테 2억 원을 준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이런 게 뭐 전형적인 선거 범죄죠. 왜냐면 단일화를 안 하면 현실적으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게 또 현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수 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자녀 임기를 마쳤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의 자녀 임기만 마친 겁니다. 뭐 이거 그래봤자 뭐 불과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연임을 위해서 출마했다가 보수 단일 후보 뭐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사칭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자기가 이 문용린 전 장관이 특정 단체의 단일 후보였는데 보수 성향 전체의 단일 후보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게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이거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강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2심과 3심에서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했고 낙선을 한 거죠. 2014년 6월에 이제 바로 그때 조희연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중도 하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봐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영은 아니죠. 이제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는 고승덕 전 의원이 출마했을 때 이 고승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2015년 1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2심에서 그런 허위사실 공표는 맞는데 뭐 선거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는 바람에 또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성향이 다르잖아요. 조희연은 진보 성향, 고승덕은 보수 성향. 그러니까 고승덕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해서 그때 또 고승덕이 단일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고승덕이 단일 후보였다면, 그러니까 문용린, 고승덕 이렇게 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고승덕이 단일 후보였다면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승덕, 조희연 이렇게 됐을 때 고승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차피 보수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조희연이 당선된 거는 보수 진영의 분열 때문에 당선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벌금형 선고유예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교조 출신 특혜 채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유죄가 돼서 직을 상실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직을 상실하는 과정 또는 겨우겨우 위기를 넘긴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선거 과정의 불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부정적 방법 또는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 이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돈이 많이 듭니다.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어떤 선거 공영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조달을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조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일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후보가 이제 보수 후보, 진보 후보 이렇게 난립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일화를 안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일화를 하는데 단일화를 후보를 포기하는 조건을 상대가 요구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광노현 같은 사람은 2억 원을 준 거고, 조희연 같은, 이번에 조희연이 특혜 채용한 5명 중에 1명이 경쟁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이 경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마 복직, 뭐 이런 걸 약속했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위법행위거든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그거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거죠. 저는 틀림없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진보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전교조가 조직화된 일종의 배후일 수 있죠. 선거운동의 전위 조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의 후보는 그런 강력한 어떤 단체가 없죠. 이게 정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교조가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교조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들어주다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서울 교육감, 뭐 다른 교육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 이번에도 아마 보수 후보는 벌써부터 난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난 3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계속해서 당선됐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당선된 사람은 또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 전교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 또 범죄 행위가 있고, 또 그거 확정될 때까지 또 한 1년, 2년 교육감은 또 진보 교육감이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로만 지금 뭐 정당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다 무너진 거예요. 오래입니다. 이미 제가 여기서도 진보 성향, 뭐 보수 성향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과정에서 다 그거 거의 간판으로 내걸고 선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정치 중립인가요? 정치 중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헌법에 있는 겁니다만은 허울만 남았다. 허울만 남았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를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자. 그게 이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러면 차라리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직선제를 없애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직선제를 없애자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뭐 교육감 선거 하기 전에 광노현이 누군지, 공정택이 누군지, 조희연이 누군지, 저처럼 정치 부기자를 오래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명인데 훨씬 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에 있던 사람은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 지금 임태희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나오려고 하죠. 박선영 전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고승덕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이번에 또 나오려고 합니다. 아마 또 분열되면, 그리고 이제 안양옥 전 교총회장, 뭐 안양옥 전 교총회장이야 뭐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니죠. 뭐 그러나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벌써 이렇게만 해도 보수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벌써 3명이죠. 어디 언론 매체 보니까 한 2명 정도 더 거론이 되더군요. 이런 난립 상태에서 진보 성향은 아마 이번에도 또 단일화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또 틀림없이 대가가 있을 거고요. 이런 점들이 반복되면 이번에도 또 진보 성향의 그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희연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다. 이거를 근원적으로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는 아마 뭐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불가능할 거고요. 2026년 지방선거 때 이제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할 텐데, 그걸 앞두고서라도 이 교육감 선거 흑역사를 끊어낼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직선제 폐지, 이걸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